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김선영입니다. 네,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여행의 계절 그리고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라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이 바로 가을인데 실제로 도서 판매량을 보면 의외로 가을이 비수기라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실내에서 책을 읽기보다는 야외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커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여유롭게 책장을 넘기는 순간만큼은 가을이 선사할 수 있는 특별한 소확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시간도 여러분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되길 바라면서 영주가 좋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 만나보고요. 김수종 기자와 함께 영주 토파보기에 이어서 핫플로 가자 그리고 클릭 영주인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입니다. 네, 영주시가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24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 조건은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에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육아 공백으로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내년 5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네, 영주시는 영주의 가을을 소재로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 활용하기 위해서 2024 영주 쇼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오는 10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번 공모는 영주의 가을을 표현하는 자유 주제로 1분 내외 분량의 영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수상작은 1차 내부 심사와 주제 적합성, 완성도,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2차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총 6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상작은 영주시 관련 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주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영주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영주에서 다채로운 가을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0월 4일부터 5일까지 2024 영주 원도심 야행이, 또 5일과 6일은 무섬 외나무다리 축제가 개최되고 영주의 대표 가을 축제인 경북 영주 풍기인삼 축제도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 1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영주장날 농특산물 대축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가을 축제를 앞두고 영주시는 축제 기간 관광 택시를 타고 축제장을 찾는 지역 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주 반띵 관광 택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여행 3일 전까지 영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영주 반띵 관광 택시를 예약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영주 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된 상품권은 축제장을 포함한 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놓치지 말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영주가 좋아. 진행의 아나운서 김선영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알아두면 쓸데 많은 영주 소식을 전해주는 김수종 기자와 영주 토파보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 사이에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제가 가을 좀 되고 해서 평소에는 이렇게 다듬고 다니지 않는데
좀 분위기 세신을 위해서 제가 네. 가을 남자라서 아. 분위기 세신을 위해서 좀 이렇게 머리 좀 다듬고 나왔습니다. 네, 가을 남자 컨셉, 네,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행사가 참 많아졌어요. 날씨가 네. 이렇게 조금씩 선선해지면서 많이 바쁘셨죠?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실 것 네, 같은데. 제가 뭐 워낙에 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인데 축제들 뭐 세미나들 행사들이 네. 많아서 많이 좀 둘러보고 영주를 꼭 한 바퀴 두 바퀴씩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근데 이제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이제 영주에도 또 축제 소식이 뭐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조금 전에 제가 돋보기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축제 기간 중에 네. 영주 반띵 관광 택시, 네, 사투리 반띵, 그죠? 반띵입니다, 반띵. 네.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뭐 젊은 사람들은 대체로 뭐 20대, 30대, 40대에는 서울서 오든 부산서 오든 대구서 오든 보통 자기 자가용이나 혹은 렌트카를 빌려서 편하게 뭐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긴 한데 한 50만 넘어가면 정말 운전하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운전하기 힘든데. 주차도 힘들고. 예, 그래서 영주에서는 조금 중장년들의 관광 수요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지역의 이런 축제에서 축제 매출을 좀 더 늘려보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선 KTX도 서울에서 오는 KTX를 반값 운행 축제 기간 동안에 오, 네. 사전 예약하면 반값 운행을 할 수 있게 해서 또 반값 운행하지만 또 영주 사랑 상품권을 또 많은 지급하니까 실제로 네. 한 40% 정도에 운영할 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축제 기간에 택시도 아까 사전 예약을 하면 4시간 코스를 9만 원, 6시간 코스를 12만 원, 7시간 코스를 14만 원에 하는데 또 이것도 반값이니까 실제로는 뭐 4만 5천 원, 6만 원, 7만 원 내는 거죠. 네. 거기다 또 문화상품권 2만 원까지 지급하니까 실제로는 한 40% 정도에. 그러니까 KTX도 반값 타고 오고 네. 택시도 반값에 운영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싸게 관광하고 대신 그 남는 것만큼 좀 지역의 소비도 좀 늘려보자라는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더 많이 좀 네. 찾아오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이제 가을 축제뿐만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뭐 영주에 행사가 많을 때는 좀 더 일상적으로 조금 더 기간을 좀 더 늘려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아직은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좀 희망사항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니까. 네네. 뭐 젊은 사람들도 사실 특히 축제 기간은 주차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네. 행사고 또 영주에 택시 하시는 분들도 영주도 많은데 그분들의 좀 이렇게 생계 지원이라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또 의미가 있는 행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이게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고 네. 그러면 축제 기간이라고 하면은 딱 축제가 열리는 그 기간에만 이 반띵 네, 택시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인삼축제하고 외나무다리 축제가 10월 초잖아요. 10월 초고 그다음에 농특산물 축제는 11월 초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보자면 10월에서 11월 초순 정도까지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축제 기간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되고 3일 전에 예약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뭐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면 사실은 축제 서울서 오시는 분들은 KTX도 반값에 택시도 반값에 네. 좀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좀 확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네요. 편안하게 또 좀 더 경제적으로 우리 영주를 즐길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자, 우리 뭐 김수종 기자를 영주 박사라고 뭐 자칭타칭 부르고 있는데 자 반값 택시도 이 관광을 위해서 참 좋긴 할 것 같은데 우리 영주 박사님 또 다른 관광 유인책에 대한 좀 아이디어 없으세요? 그렇죠. 관광 유인책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요 1년 좀 넘었죠. 청송에서는 모든 시민, 청송 군민 관광객을 위한 무료 버스 운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무료 청송하면 시내버스. 그냥 무료 시내버스인데 저 영주도 사실은 무료 시내버스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년에 한 2, 30억 정도 추가 비용이 들긴 하지만 버스 안전도 더 좋을 거고 사실 외지 관광객들이 오면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중장년층들은 정말 이동하기 좀 불편해요. 지방은 뭐 서울군이나 대구 같은 데는 지하철도 많고 버스도 많지만 네. 그러면 이제 버스를 무상으로 탄다라고 하면 뭐 편함없이 계속 탈 수 있고 연기해서 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KTX 같은 거 저는 서울에서 영주의 KTX를 뭐 축제 기간 동안에는 특히 뭐 개인적으로는 또 뭐 더 하면 좋은데 예를 들자면 풍기 같은 곳은 정량리에서 풍기는 금토일 단 한 개도 안 쓰고 정량리에서 부인까지만 오는 거를 한 50% 할인해서 이벤트 하면 금토일 와서 풍기 같은 사실은 지역이 좀 작거든요. 네. 작으니까 와서
KTX만 타고도 렌트카 택시 필요 없이 그냥 분기업을 다 둘러보고 먹고 쇼핑하고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죠. 만약에 금요일 날 오전에 2편, 오후 한 서너 시에 또 2편 해서 하면 정말 이거는 영주시가 KTX하고 계약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분기 인삼축제 하지 않아도 네. 분기에 금토일이면 사람이 넘쳐날 거고 다른 여기 아무도 안 쓰니까 말입니다. 원주도 안 쓰고 제천도 안 쓰고 네. 영주만 왔다 갔다 바로. 하는 걸 하면 아마 계약으로 하면 판매도 잘 될 것이고 뭐 영주에 오는 손님도 아마 2-3배 이상 늘 거라고 생각하고 분기라는 곳의 지역 상권도 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축제를 그런 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삼축제 사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분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아마 맞아, 많죠. 어릴 때 참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인삼축제 아마 하는 곳이 2-3배는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인삼축제를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렇게 또 뭐 개인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네, 네. 또 들으시는 분들께서 또 적용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관광 정책 중에서 또 반가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네. 영주 어드벤처 캐슬. 이름만 들어도 굉장해 보이는데 아마 레포츠 시설인 것 같아요. 네네. 예, 다양한 시설들이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시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이제 8m 높이 고공에서 즐기는 뭐 익스트림 레포트 시설로 네. 총 103개 시설을 만들어서 어드벤처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망대가 있어서 전망대에서 영주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하자면 뭐 각종 추가 시설을 더 할 예정인데 그래서 뭐 짚라인 같은 것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면은 실제로 영주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와서 이제 소위 중장년을 위한 영주가 관광 컨셉이었는데 젊은 사람이 왔을 때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영주 주변을 젊은 사람들이 와서 리조트라든가 그런 이렇게 놀이시설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영주 여행의 이제 층을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며칠 전에 오픈해서 이제 아마 10월 말 정도까지는 아마 이벤트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영주가 뭐 선비의 고장이라고 해서 조금 젊은 사람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그런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영주 어드벤처 캐슬은 사실 뭐 중장년층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그렇죠. 좋아할 만한 곳이어서 네. 이제 좀 다양한 연령층의 또 관광객이 우리 영주에 또 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맞습니다. 자, 개장 기념 이벤트가 있다고 했는데 이벤트는 뭐 어떻게 네, 뭐 10월 진행되나요? 31일까지 이벤트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할인 이벤트죠. 2만 원 입장권을 10,000원으로 할인해주고 영주 시민들한테는 또 추가 할인해서 5,000원 정도 할인해주고 그다음에 영주시 SNS 홍보에 우리가 팔로우하고 그다음 좋아요나 댓글을 달면 추가적으로 또 뭐 커피 쿠폰이라든가 편의점 상품권들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11월 초순에 발표가 났건데 이제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영주시가 새로운 이벤트나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행사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영주 지금 개발 계획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영주의 호수 주변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집어넣는 거. 그런데 당장 뭐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영주가 새로운 관광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벤트 잘 돼서 정말 수천 명이 좀 이벤트 응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하트섬에 이어서 우리 영주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기분이 들고요. 네. 10월 31일까지고 선착순 100명이라고 하니까 경쟁률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한번 응모해보고 다음 네. 주에 한번 또 행사장 캐슬에 한번 놀러 한번 갈 생각입니다. 저희도 다 같이 응모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자, 이렇게 또 가을 맞아서 주변에 여러 행사들이 많은데 국립산림치유원에서도 이렇게 가을 맞이 또 백두대간 지역상생 산림치유 박람회라는 네, 것도 네. 개최하네요. 사실은 산림치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숲은 국내에서는 여기가 좀 유일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가는 27일 날, 28일 날 이틀 동안 백두대간 지역 산림치유 박람회를 합니다. 박람회 하는데 박람회 여러 테마 중에 하나가 산림치유, 산림문화, 탄소 중립, 지역 상생, 숲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숲이란 곳이 이제 걷기 좋고 멍 때리기 좋은 그런 것이잖아요. 아마 그래 해먹들도 있어서 뭐 쉬어갈 수도 있고 또 치유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걷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다양한 체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임산물 요리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전시, 물치료, 그다음 맨발로 걷기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 봉연면 쪽에 가시면 아주 좋은 체험들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느낌들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이제 뭐 주말에 여기저기 정말 행사 소식이 굉장히 많은데 힐링을 하고 또 이 가을에 가장 방문하기 좋은 곳이 바로 이 산림치유 박람회가 맞습니다. 아닐까 맞습니다. 싶어요. 뭐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여기는 가서 숲속의 향기 맡고 이 데크길 걸으면서 새소리 듣고 네. 뭐 그것만으로도 정말 어떤 그 관광처보다도 훨씬 네. 더 좋은 힐링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제가 나무 데크를 걸어보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네, 기자님은 걸어보셨어요? 저도 그 사실은 생기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제 나무 데크 준비할 시기에 갔다 왔어요. 사실은 나무 데크가 그 산림치유원에 한 일반적으로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 어린이까지 걸 수 있는 산림 데크 길은 한 2.3km 정도 돼요. 네. 근데 아마 가을에 가장 걷기 맞아요. 좋겠죠. 걷기 좋고 아마 너무 좋아요. 영주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젊은 사람들은 산림치유원에 데크를 가자라고 하는 게 아마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려 7년 동안 조성한 거예요. 2010년도부터 7년 동안 조성했고 이게 이제 해발고도로 보면 600m, 700m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시원하고 걷기 좋은 길이에요. 그다음에 또 평탄한 거의 길 중에 하나라서 산림치유원의 전체의 길은 한 40km 정도 돼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숲길, 소나무 수입 지유의 길, 문화탐방의 길, 뭐 산악 레포츠 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2.3km 구간은 정말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어서 맞아요.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뭐 저 지역에 있는 선거 유치원 어린이들이 와서 네. 이렇게 아기자기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조만간 이제 우리 집사람 영주 잠깐 내려오면 아마 산림치유원 한번 이번에 산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족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처럼 나이 드신 어른이나 아이들까지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산림치유원에 있는 나무데크길 이 가을에 특히 이제 가을 단풍이 물드는 10월 말 11월 초에 적극 추천하며 이번 기회에 미리 좀 답사 가시고 한번 둘러보시고 네. 10월 말 11월에 가족들과 함께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김 아나운서님도 아마 식구들하고 같이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뵈면 우리 김수종 기자님은 두 부부가 참 금슬 좋으실 것 같아요. 좋은 곳 딱 떠오르면 항상 우리 와이프랑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네, 행복한 부부의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가을이 이제 다가오면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우리 지역에 뭐 축제 소식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요맘때가 사실 제일 바쁜 시기거든요. 시기죠. 네. 가을이. 그러면서도 또 제일 기다려지는 가을입니다. 자, 한동안 우리 영주가 좋아해서 지역 소식, 축제 소식 그중에서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풍성한 영주 소식 김수종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FM에서 함께 만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에서 영주 FM 89.1 네, 이어서 핫플로 가자 함께합니다.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책으로 한 번 또 맛있는 음식으로 또 한 번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오늘 다녀왔습니다. 자, 영주의 특별한 곳을 만나보는 핫플로 가자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을바람에 실려온 구름들도 여유로운 9월의 어느 날. 선선한 바람 불어오기 시작하면 꼭 한번 들러야 한다는 영주 단산면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카페 분위기가 참 독특하죠. 이곳은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학교를 개조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곳.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어릴 적에 매일 뛰어놀던 그 복도가 우릴 반겨주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전 영주가 좋아. 오늘 리포터로 나온 하플로 가다 김수종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영주시 단산면에 있는 구구리 책다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 단산면에 있는 구구초등학교 자리에 다방 겸 책 카페를 개업한 곳입니다. 유명한 곳이라서 저도 한번 와보고 싶었었는데 오늘 학교의 정치와 함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한번 둘렀습니다. 굉장히 복도가 넓고 좋습니다. 정말 평수로 봤을 때는 한 30평, 25평 정도 되는 넓은 교실이고 학교라서 그런지 공간도 좋고 좀 여유도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이렇게 목조 건물의 모습들인데 정말 한 40, 50년 전 옛 정치를 한번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곳입니다. 레트로한 감성 물씬 풍기는 구구리 책다방. 어른들은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MZ세대나 아이들에겐 박물관에 온 듯 꽤 흥미로운 경험인데요. 게다가 여유롭게 음료를 마시며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핸드드립 커피를 포함한 다양한 커피 종류는 물론 홍차, 캐모마일 등의 차와 딸기라떼, 초코라떼 등 달콤한 음료까지 다양합니다. 책방이다 보니까 앞쪽에는 이렇게 판매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판매하는 책들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뭐 여러 가지 시집들 혹은 소설책, 에세이도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책도 있고 그다음에 철도원 3대라고 황석영 선생의 책도 있습니다. 또 뭐 대단한 인기가 있죠. 김영하 선생 책도 있고. 이곳에 있는 책은 모두 무료로 읽을 수 있는데요. 원하면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 영주에 대한 얘기 나오죠. 최순호 선생의 무량수전 베를린 기둥에 서서라는 뭐 이런 책들도 있네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씩 와서 오후 시간에 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뭐 시도 보면서 시간 한 서너 시간 동안 생각도 하고 또 책도 보면서 또 친구랑 같이 오면 또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고 혼자 가면 책을 읽고 뭐 차를 한 잔을 하고 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잡생각은 잊고 오랜만에 독서의 여유를 즐겨봅니다. 오래간만에 마시는 커피 한 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창작가 비평에서 나온 시집을 한 권 꺼내왔습니다. 곽재구 선생이라는 시인의 사평역에 사는 시인데 제가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곽재구 사평역에서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뒤앞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천 졸고 몇천 감기에 굴곡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그룹의 굴비 한강줄이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기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사평역에서라는 시의 한 구절을 읽어봤습니다. 저도 20살쯤에 곽재구 시집을 보면서 저도 시인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9, 20의 청년들이 곽재구 시를 보면서 또 미래를 그리고 시를 그리고 뭐 그런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단산에 와서 책을 보고 이런 책방을 보니까 저도 30년 전, 40년 전의 기억이 예전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시집 한번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유로운 손님들과는 달리 사장님은 음식 만들기 바쁜 모습인데요. 그런데 사장님이 만들고 계신 건 토마토 파스타입니다. 친구와 연인, 가족이 함께 책도 보고 수다를 떨며 놀다 보면 출출해지기 마련이죠. 그럴 땐 이렇게 식사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 마음의 양식도 채우고 맛있는 파스타로 배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거죠. 전 실제 제가 살면서 카페를 할 계획은 1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 성향이나 제가 해온 일을 아는 사람들이 너 거기다가 뭐 하면 좋지 않겠느냐, 안 해볼래?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북카페라고 생각하니까 또 책도 좋아하고 또 북카페에 또 넣고 싶은 컨텐츠도 제 나름대로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자도 됐고. 사장님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지라도 구구리 책다방에서 쉼을 얻고 여유를 느낄 수 있길 소망하며 처음 카페를 열었습니다. 사실은 단산면이라는 게 영주에서도 조금 외진 오지거든요. 오지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몇 분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끔. 근데 뭐 여기만이 가지는 또 뭐 매력이라든가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추세가 이제 우리 때 40대 후반, 50대, 60대 초반 분들이 이제 조금 다니면서 이제 추억, 그렇죠. 명소 이런 거 테마는 이제 제가 북카페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길게 가려면 이 속에서는 그냥 이제 조금 예전 학교 같은데 친구들끼리 와서 스마트폰으로 신앙송 같은 거 녹음도 해보고 다른 손님들 없으면 악기 같은 것도 한번 만져보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데스크 책상에 필사를 제가 구하잖아요. 필사 같은 것도 해보고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막 집중해서 읽는 도서관 아니니까 좀 밖에 보다가 멍 때리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런 공간. 그러니까 저희 카페는 벅적벅적하면 좀 분위기가 안 맞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조용한 어떤 그걸로 가고 싶어요. 사장님의 손길을 거치며 지금의 아늑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구구리 책다방은 옛 기억이 멈춘 곳에서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구구리 책방이 과연 손님들한테 어떻게 비춰졌으면 좋겠고 또 손님들한테 이제 어떤 느낌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어떻게 뭐 영업 방침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신지. 거대한 건 없고요. 야,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영주라는 어느 시골에 갔더니 옛날 학교에 뭐 이제 그 주인장이 이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편안하더라. 좀 있고 싶더라. 이 정도.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여기 와서 느끼는 게 좀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 그다음 책을 한 장 보면서도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공간, 혹은 또 아직은 뭐 없지만 장기적으로 숙소라든가 뭐 다른 게 있으면 하룻밤 자고 가고 싶은 공간, 혹은 그게 안 되면 주변을 좀 산책하고 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공간에서 또 좋은 사람들 혹은 혼자 오더라도 차도 한잔하고 또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한 서너 시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방문하게 된 거고, 저도 좀 추천해야 될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운동장도 좋고요. 네. 가을에 자전거가 한 대밖에 없긴 한데 네. 들이 30만 평이거든요. 아, 30만 평이나 돼요? 네, 아, 이 여기 구구리 들이. 농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면은 낭만이 따로 없어요. 그러네요. 몇 번 작년에 권해드렸더니만 엄청 좋아하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좋고. 사실 이제 관광이라는 게 꼭 뭐 좋은 절이나 좋은 서원으로 봐야 좋은 관광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쉼이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아주 역으로 보자면 이것이 이제 구구리는 그런 조건을 잘 갖춰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여행이다 생각 말고 여행 가다가 일상적인 것도 되고 싶고 막 그래요.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가 인터뷰를 너무 잘해서. 바쁜 일상 속 소박한 여행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영주 단산면에 위치한 구구리 책다방에서 힐링해 보세요. 네, 이어서 영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 클릭 영주인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두 분이 찾아주셨는데요. 잠깐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한 분은 어른이시고, 네, 한 분은 학생 같은데 여러분들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닮아서 아빠랑 아들인가 싶기도 하고 어떤 관계일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제 알아볼 건데요. 소개를 직접 먼저 해 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가 좋아 청취자 여러분. 저는 풍기 북부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송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풍기 북부초등학교 6학년 안영우입니다. 전 들어올 때는 두 분이 좀 닮은 것 같아가지고 아빠랑 아들인가 했는데 선생님과 제자였습니다. 풍기 북부초등학교 송명원 선생님 그리고 6학년 안영우 학생 이렇게 두 사람을 모셨어요. 두 분을 모신 이유가 특별히 있겠죠.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데 내 별명은 윤배추라고 하는 이 시집을 같이 낸 사이입니다. 내 별명은 윤배추. 네, 선생님께서 먼저 어떤 시집인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내 별명은 윤배추는 풍기 북부초등학교 재학생 38명과 졸업생 14명이 2022년부터 쓴 70여 편의 작품을 모은 어린이 시집입니다. 우리 지역 풍기와 그리고 작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삶이 잘 드러난 글을 모아서 지난 1월인가 출판사에 출간 의뢰를 했고요. 네. 정식 원고를 다 넘긴 거는 한 6월쯤 돼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크레용 하우스라는 어린이 책 전문 출판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서 지난 9월 5일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9월 5일이요. 네네. 진짜 아직 따끈따끈한. 네. 너무 뜨거워요. 네, 뜨거운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영우 학생이 또 같이 나와준 이유가 있을까? 6학년이어서 이제 제일 큰 형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영우도 내 별명은 윤배추 이 네. 책에 실렸겠네요. 네. 쓴 시가 2편 실렸어요. 2편이나 실렸어요. 네. 선생님 2편씩 실린 친구들도 많아요. 아니면 영우가 유일해요? 그건 아니고요. 네. 한 편에서 3편까지인데 세 편도. 보통 한 편이고요. 네. 2편 실린 거는 그만큼 열심히 잘 썼다는 이야기예요. 네, 열심히 또 잘 쓴 시가 많아서 우리 영우가 2편이나 올라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그래도 또 내 마음에 더 드는 시가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쓴 시를 한번 읽어봐 줄까요? 네. 네. 전학 6학년 안영우. 서울의 큰 학교에서 시골의 작은 학교로 전학 왔다. 반 친구들은 고작 4명. 전교생도 겨우 40명. 하지만 모두 웃는다. 덩달아 나도 웃는다. 학교는 작은데 행복만큼은 큰 학교다. 너무 감동이다. 너무 이쁘고. 그래요. 이제 처음에 인사할 때 말투가 이렇게 경상도 우리 사투리 쓰는 친구가 아니어서 부모님이 서울 분이신가 했는데 전학을 왔군요. 네. 반 친구 서울에 있는 그 많은 학교 친구들이 많은 학교에서 이렇게 진짜 반 친구가 고작 4명밖에 안 되는 학교로 전학 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 딱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처음에는 애기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그랬는데 네. 그 친구들이랑 놀고 또 만나보니까 너무 또 서울로 전학 온 게 별로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시골로 전학 온 게 네. 처음엔 싫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게 좀 슬프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또 작은 학교였지만 와보니까 좋았다. 방금 이 전학이라는 시를 들려줬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원래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 좀 편찮으셔서 엄마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드리려고 내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같이 전학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학을 오고 첫날에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담아서 쓴 시예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풍기의 작은 학교 와보니까 더 행복하게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라고 너무 씩씩하게 대답해 주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시집에 아까 70여 편 정도 우리 졸업생들까지 합해서 네. 시가 실려 있다고 했는데 글쎄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시도 쓰고 산문도 쓰고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예쁘고 좋은 시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의 도움 때문일까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이 네네. 풍기 북부초의 시를 많이 쓰는 이유. 우선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시책으로 시울림이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학교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희망하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특히 시를 좋아해요. 시를 읽다 보면은 시를 읽으면서 얻게 되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이 들 때는 힘을 얻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꼭 한번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시울림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고 저희 풍기 북부초등학교에서는 시쓰기뿐만 아니라 울림이 있는 동시 외우기 그다음에 시 느낌 쓰기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오디오 클립 운영과 함께 살아있는 시쓰기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풍기 북부초에 온 지가 올해로 3년째인데 꾸준히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은 작품이 한 번씩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 시를 좋아하시는 또 선생님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자, 우리 영우 학생 시집 이렇게 선생님이 혹시나 쓰기 싫은데 막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제가 쓰기 너무 힘들었는데 쓰다 보니까 또 익숙해져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시 쓰는 게 재밌어요? 네. 이렇게 시를 쓰면서 혹시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가장 뭐 좋았을 때, 뭐 기뻤을 때, 뭐 그런 기억에 남는 순간 있을까요? 일단 제가 처음에 시 쓰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처음에 선생님께서 쓰라고 했을 때도 되게 싫어하면서 그냥 수업해요 막 이랬는데 제가 쓴 시가 시집으로 나오니까 되게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뿌듯했어요. 많이 뿌듯했어요. 네. 서울에 있을 때는 이렇게 뭐 시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좀 공부 위주다 보니까 별로 없었어요. 서울에서는 공부 위주로 시를 한 편 쓰더라도 그랬는데 이렇게 풍기에 와서 우리 선생님을 만나서 처음엔 싫었지만 이 시 쓰는 게 이렇게 재밌다고 할 정도로 책에 실린 걸 보니까 또 앞으로 더 내가 시 같은 거 글을 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우리 학생들도 많이 들 것 같아요. 내 이름이 실린 책이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시울림이 있는 학교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지금 영어 학생 설명 들으면서도 선생님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가장 뿌듯하실 때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아이들의 작품을 모아서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쓰잖아요. 이걸 전혀 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문집을 꼭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대회에도 좋은 작품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약간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대회에도 응모를 해요. 그래서 대회에서 상을 받고 아이들이 좋아할 때 또는 문집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만든 이거 내 별명은 윤배추가 네. 이제 책으로 나왔고 이렇게 한 권의 시집으로 엮이고 아이들이 자기가 실린 시집을 읽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이 책은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뭐 비매품처럼 전달이 되는 건가 아니면은 서점 같은 데서 또 판매가 되기도 하나요? 이거 전국 인터넷 서점에서 다 네. 판매가 되고요. 지금 네. 리뷰도 8개 올라가 있거든요. 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도 되고 있는 네네. 책이군요. 네. 저는 여기 가격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그 뒤에 잘 보면 있어요. 잘 있어요. 네. 그래서 비매품으로 나온 건가 했는데 판매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영주 시민분들이라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어린이들의 시집이 나왔으니까 꼭 관심을 갖고 구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 좋습니다. 후기 많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풍기 북부초등학교 전교생이 40명가량 되는 작은 학교입니다. 뭐 우리 영우 학생이 부모님들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풍기에 내려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뭐 여기 뭐 지금 저도요. 서울 가서 살아본 적은 없거든요. 시골에만 있어 봤거든요. 서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 풍기하고 서울 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어요? 일단 서울 학교에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다 그 나름대로 지내고 있는데 풍기 북부초등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어울리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교생 이제 6학년이니까 밑으로 동생들이 더 많은 거네. 아직 6학년이니까 누나나 형들은 없고 다 같이 지내니까 어떤 게 좋아요? 서울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만 지내다가 지금은 동생들이 많이 생기니까 힘들진 않아요? 힘들진 않고 그냥 동생이라기보다는 다 그냥 친구 같아요. 친구같이. 너무 좋다. 동생도 친구같이. 동생들도 언니나 오빠 형들이 다 그냥 친구 같을 거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 이게 학교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를 배우면서 시를 안 써봤다고 했는데 풍기에 와서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 쓰라고 할 때 싫었지만 지금은 재미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시를 써보니까 뭐 문학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뭐 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높아졌을 것 같은데 지금 좋은 점이 뭐예요? 이렇게 시를 배우게 돼서? 맨날 지나쳤던 저의 일상과 주변 사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고 저의 그 속마음을 더 깊고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 시를 쓰기 위해서 주변에 대한 관찰력이 선생님 필요한가 봐요. 그럼요.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우선은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물을 여기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을 자세히 보고 계시면은 아마 책이 말을 건네주실 겁니다. 책이 말을 건넨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자세히 관찰하는 습관에서부터 문학적인 이런 감성이 살아날 수 있는 네네. 거네요. 우리 영우가 선생님한테 그런 부분을 배워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이 시를 쓰고 이렇게 멋진 책이 또 발행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쌤 혹시 뭐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자랑 같지만은 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고요. 요즘 그 학교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출판을 의뢰해서 돈을 내고 출간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전적으로 출판사에서 네. 지원해 주는 경우는 오. 흔치 않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우리 영주가 대단한 일들을 참 많이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렇게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선생님도 앞으로 더 높은 목표와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시 창작 활동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또 갖고 계세요? 예, 저는 우선 퇴직할 때까지 학생들과 시쓰기 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동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시 한 편 쓰는 게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아, 선생님의 멋진 시. 네, 퇴직할 때까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쌤 퇴직할 때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우리 학생들이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쌤한테. 아직 한 30대 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안 남으셨다고. 우리 쌤도 또 동시를 쓰는 선생님이셔서 너무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영우 학생 네. 오늘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네. 우리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게 유튜브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친구들도 다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학교의 친구들도 보고 있고 선생님도 보고 있고 엄마 아빠도 보고 있겠죠. 네네. 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를 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아는 분들께 기대하지 마세요. 못했습니다. 너무 잘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얘들아 우리 시 열심히 쓰자. 아, 시 열심히 쓰자.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영우는 지금 6학년이니까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곧 이제 중학교로 가면 선생님하고도 헤어지게 되겠네요. 네. 중학생이 돼서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시를 쓸 생각인가요?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안 쓸 것 같아요. 솔직히 안 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 받으셔야 되겠다. 맞아요. 영우를 좀 챙기시면서 네. 중학교 가서 영우야 너 그때 이렇게 잘 썼는데 시 쓰고 있니? 한 번씩 만나주시고 쌤하고 약속하세요. 쌤 중학교 가서도 네, 맞아요. 우리 학생들이 또 주변에서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챙기지 않으면 뭐 공부하기 사실 바쁘다 보니까 시 쓰고 하는 게 그렇게 일부러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풍기 북부초등학교 우리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서도 선생님과 이렇게 자주 연락하면서 이렇게 시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리고 영우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카메라 통해서 전해 주시죠. 네, 영주가족과 청취자 여러분들을 오늘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떨리고요. 작은 학교인 풍기북부초 아이들이 쓴 시집인 내 별명은 윤배추를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작은 학교 참 좋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라 그래서 큰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입학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신입생이 점점 사라져서 폐교되는 학교가 많은데 작은 학교 교육활동에 아이들을 한번 맡겨보시면 어떨까. 네. 예,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 홍보까지 우리 쌤이 또 해주고 가셨고요. 자, 우리 영우도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얘기. 방송국에 가기 전까지는 좀 별로 떨리지 않았는데 도착해서 막상 해보니까 정말 떨리네요. 방송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선생님의 그 제자는 선생님이 떠니까 우리 영우까지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떨리는 거 못 느낄 정도로 네, 잘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내 별명은 윤배추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같이 들고 우리 영우도 들고 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카메라 보고 네, 내 별명은
윤배추 우리 풍기 북부초등학교 학생들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판매도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특히 영주 시민분들은 100%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뜻깊은 시간 같이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 그렇게 더웠나 싶을 만큼 벌써 기분 좋은 가을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입니다. 올여름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더웠잖아요. 언제 올까 싶었던 가을도 결국에는 어김없이 이렇게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걸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결국에는 지나가는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힘내시고요. 자, 오늘 영주가 좋아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선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FM에서 함께 만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에서 영주 FM 89.1